암호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8장 일방향 해시 함수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까지 살펴본 내용은 암호화 알고리즘, 즉 기밀성을 제공해 주기 위한 이 암호화 알고리즘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수행했었는데, 두 번째 파트, 인증 파트에서는 이 인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암호학 기반의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방향 해시 함수, 그리고 메시지 인증 코드, 디지털 서명 인증서, 이 네 가지로 인증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일방향 해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방향 해시 함수 내용이 총 9개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일방향 해시 함수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디에 응용될 수 있고 어떤 예들이 있는지, 그리고 일방향 해시 함수의 표준인 SHA-51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H3이라는 SHA의 최근 버전은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DES나 AES처럼 일방향 해시 함수가 갖춰야 되는 그런 조건들을 부합하는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일방향 해시 함수인지, 그런 것들 이제 경쟁을 거쳐 가지고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SH 일방향 해시 함수는 케착이라는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세션 6에서는 케착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일방향 해시 함수도 에 대한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어떤 일방향 해시 함수를 사용하면 좋을까? 다양한 일방향 해시 함수 중에서 자, 마지막으로 일방향 해시 함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일방향 해시 함수에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일방향 해시 함수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방향 해시 함수의 성질, 그리고 해시 함수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파일의 진위를 따지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어제 작업을 마치고 저장한 파일이 있고, 자다 이제 일어난 다음에 오늘 어제 저장해놨던 파일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목적은 밤새 악의적인 공격자 멜로리가 내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어제 저장한 파일을 임의로 변경했는지 어떤지 조사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결성이라는 보안의 요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결성이란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의미해줘요. 즉, 해시 함수라는 것은 어제 저장한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함수입니다. 즉, 해시 함수는 무결성을 제공해주는 기법에 해당이 된다는 점이죠. 자, 그림으로 해당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만든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든 파일을 내 시스템에 저장했어요. 자,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공격자 멜로리가 내 시스템에 접근해서 자기가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해당 파일을 수정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래서 비교를 둘이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높은 정확도로 이것을 할 수가 있냐라는 점. 첫 번째 방식은 일단 해시 함수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어제 만든 파일을 안전한 장소, 이 안전한 장소는 매우 이상적인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어제 여기서 안전한 장소라는 것은 멜로리가 같은 공격자가 결코 침입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내 저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좀 이상적인 조건에 해당이 되죠. 통신에서 안전한 채널하고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어제 만든 파일을 이런 안전한 장소에다 저장하고 난 다음에 여기 오늘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결코 조작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제 만든 파일을 오늘 불러온 파일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변경이 된 것이다. 동일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한 장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안전한 장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고 또한 파일 크기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는 작업이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순적이게도 실제로 그러한 안전한 장소가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파일을 비교해서 무결성을 체크하는 과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 파일을 안전한 장소에다가 저장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해시 함수로 넘어가기 전에 이 해시 함수가 갖는 해시라는 값이 파일의 지문이라는 것과 파일의 지문이라는 개념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 수사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앨리스가 만든 파일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이것이 해시에 해당이 되고요. 파일 전체를 비교하는 대신에 작은 지문만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비교하는 것만으로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파일을 비교하는 대신에 해시 값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만든 파일을 해시 함수의 입력 값으로 사용해서 해시 값을 얻고요. 안전한 장소에 해시 값을 보관을 해둬요. 자, 그리고 오늘 불러온 파일에서도 똑같이 해시 함수의 입력 값을 넣어서 해시 값을 얻고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하는 과정으로 이것이 같냐 틀리냐라는 것으로 무결성을 체크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물론 여기 안전한 장소라는 것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해시를 안전하게 이제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제 기술적인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방향 해시 함수라는 것은 뭘까요? 일방향 해시 함수는 바로 파일에 지문을 채취하는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방향 해시 함수가 만들어내는 해시 값이라는 것이 메시지의 지문에 해당이 된다는 점이죠. 자, 그럼 먼저 일방향 해시 함수가 갖는 일방향성이라는 특성을 알기 위해서 일방향 함수의 예를 보도록 하죠. 아주 단순한 예입니다. 일단 이 함수에서 입력은 임의의 숫자가 되고요. 처리는 입력되는 숫자를 23으로 나누고 그리고 출력은 몫을 소수로 표시했을 때 소수점 이하 7자리부터 10자리까지에 해당되는 4자리의 숫자로 만든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예로 345,689를 입력으로 했을 때 이 일방향 함수의 처리는 345,689를 23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몫이 15,029.95651 7391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소수점 이하 7자리부터 10자리의 수에 해당되는 7391이 앞서 얘기했던 일방향 함수의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함수 일방향 함수에서 일방향성이라는 것은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얻는 것은 매우 쉽지만, 출력으로부터 원래의 입력값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함수를 의미해 줍니다. 즉, 함수가 하나의 방향, 양방향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동작하기 용이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345,689로부터 7391이라는 출력을 얻기는 매우 쉽지만, 이 7391로부터 원래의 입력값인 345,689를 얻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345,689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의 무한한 경우에 대해서 이런 7391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원래 입력값에 지금 345,689를 예로 들었지만은, 이 입력값이 자릿수가 증가하거나 더 짧아진다 라고 하더라도 항상 4자리의 출력을 보인다라는 점, 뭐 이런 고정된 길이의 출력을 갖는다라는 것도 해시 함수의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다음으로 일방향 해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방향 해시 함수는 원웨이 해시 펑션이라고 하고요. 입력과 출력이 각각 한 개씩 존재합니다. 이때 입력은 메시지, 즉 무결성을 점검하고 싶은 메시지 값에 해당이 되고, 출력은 해시 값에 해당이 됩니다. 즉, 해시 값을 비교해서 메시지가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죠. 어떻게 하냐? 일방향 해시 함수는 이 메시지를 기초로 해서 해시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 메시지가 단 한 비트라도 서로 다른 메시지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시 값은 크게 달라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일방향 해시 함수가 메시지를 기초로 해서 해시 값을 계산한다는 것, 앞서 봤었던 일방향 함수의 예시로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메시지가 입력이고 해시 함수에서 어떤 출력을 한 이후에 해시 값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일방향 함수 예에서 345,689에 해당이 되고, 해시 함수는 입력 메시지를 이 345,689를 23으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7자리부터 10자리의 수만 선별해서 출력한다는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그 결과 7391이 됐다. 이것은 마치 해시 값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앞서 얘기했듯이 일방향 해시 함수는 일정한 크기의 출력을 수행한다라는 또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해시 값의 길이는 메시지의 길이하고 관계가 없고요. 즉 메시지가 1비트든 1MB든 100GB 간에 일방향 해시 함수는 고정된 길이의 해시 값을 출력합니다. 예로 들어서 일방향 해시 함수인 SHA 1 같은 경우에서는 출력이 항상 160비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8-5를 통해서 해시 값이 항상 고정되어 있다. 이것은 예로 들어서 사용자 패스워드
8바이트로 고정된 사용자 패스워드를 하고 했을 때 역시 20바이트 해시값, 512kB의 영상 데이터다. 이 경우에도 20바이트, 그리고 USB의 모든 파일의 용량이 약 4GB일 때 이것에 대한 해시값 출력도 20바이트, 1테라도 20바이트라는 거죠. 일방향 해시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방향 해시 함수는 임의의 길이 메시지로부터 고정된 길이의 해시 값을 계산합니다. 해시 값을 또한 고속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다르면 해시 값도 다르다라는 특정, 그리고 일방향성을 갖는다라는 점. 먼저 고정 길이의 출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방향 해시 함수에서 입력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어떠한 크기를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기능이 요구가 됩니다. 어떤 길이의 메시지를 입력으로 주더라도 일방향 해시 함수는 항상 고정된 길이의 짧은 해시 값을 생성해 줘야 돼요. 또한 해시 값 계산은 고속으로 수행되어야 됩니다. 메시지가 길어지면은 해시 함수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시 값을 구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시간 내에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 미리색, 그리고 더 짧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노색 단위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짧은 기간 안에 해시 함수를 계산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첨부를 해서 보내야 되는 그런 빠른 처리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해시 값을 계산하는데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오버헤드로 크게 작용해서 통신하는데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이죠. 메시지가 다르면 해시 값도 다르다라는 특성을 만족해야 됩니다. 메시지가 단지 1비트라도 변화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시 값은 매우 높은 확률로 다른 값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야 변경 여부를 더 명확하게 무결성 체크를 좀 더 높은 정확도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두 데이터 중에서 이 두 데이터는 거의 같고 이 앞에 단지 한 비트만 00에서 01로 16진수네요. 16진수니까 여기서 00에서 01로 단지 한 비트만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데이터들을 해시 함수의 입력으로 사용했을 때 우리가 그 결과인 해시 코드를 관찰했을 때 단지 한 비트만 변경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두 해시 값의 값들은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점이죠. 자, 해시 함수는 충돌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사실 해시 함수가 충돌이라는 문제를 갖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자, 충돌이라는 개념은 두 개의 다른 메시지와 같은 해시 값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시 함수는 항상 고정된 길이의 출력을 갖습니다. 뭐 20바이트든 뭐 16, 그보다 더 넓든 크든 간에 고정된 길이의 출력값을 갖는데,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길이, 데이터 값들은 무한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모든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이 해시 함수가 항상 다른 해시 값을 출력할 것이다 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현대의 해시 함수는 이러한 충돌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충돌한다는 가능성은 반드시 존재하지만은 그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형태로 해시 함수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충돌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성질을 충돌 내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을 충돌 내성이라는 용어를 표현해서 다시 바꾸자면은 현대 해시 함수는 충돌 내성이 우수한 해시 함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이죠. 일방향 해시 함수의 충돌 내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메시지 A 그리고 메시지 B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히 다른 함수입니다. 해시 함수는 동일합니다. 그 각각의 해시 값에 해당되는 HA하고 HB는 다른 것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값이 동일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돌 내성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이 충돌 내성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약한 충돌 내성하고 강한 충돌 내성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즉 혼란스러운 것은 얼핏 생각해 보면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다르다라는 점이죠. 먼저 약한 충돌 내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느 메시지에 해시 값이 주어져요. 자, 예를 들면은 해시 값이 h라고 하고 해시 함수가 large h라고 했고 해당 메시지가 m이라고 했다라고 보도록 하죠. 이때 주어진다는 것은 이 h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h가 주어졌을 때 이 해시값 h하고 같은 해시값을 갖는 다른 메시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매우 곤란한 성질을 의미해 줍니다. 자, 즉 공격자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메시지가 뭔지는 몰라요. 즉 m을 모르고 해시값만 어디서 구해왔다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은 공격자는 목적이 뭐든 간에 이 해시값 h하고 동일한 해시값을 얻는 메시지를 찾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해당 메시지가 만약에 m'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m'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막 생성해야 되는 어디서 긁어 오든 간에 찾는다라는 점이죠. 자, 즉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이 해시값 h가 주어졌을 때 이 해시값하고 동일한 메시지를 찾는 것이 매우 곤란한 성질이 바로 약한 충돌 내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충돌 내성은 해시값이 일치할 것 같은 다른 두 개의 메시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매우 곤란한 성질을 의미해 줍니다. 자, 이 얘기는 이번에는 해시값 h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메시지 m하고 메시지 m' 두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얘들의 해시값이 동일한 h라는 결과를 갖는 두 메시지 갖도록 하는 이 메시지 m하고 m'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해줘요. 약한 충돌 내성은 해시가 주어진 경우, 강한 충돌 내성은 해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해시가 같게 나오는 두 메시지를 찾는 과정을 의미해 줍니다. 자, 이것이 강한 충돌 내성을 뜻에 해당이 되고요. 약한 충돌 내성이냐 강한 충돌 내성에서 약하다 강하다라는 것은 사실 딱히 이 충돌 내성에서 실제로 약한 부분이다, 강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동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또 해시 함수는 일방향성을 갖습니다. 자, 해시 값으로부터 메시지를 역산할 수
없게 하는 성질입니다. 자, 해시값은 원래의 메시지, 대체로 원래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작은 길이의 값을 갖게 되겠죠. 훨씬 더 작은 길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 얘기인즉 해시값으로 메시지를 해시함수를 이용해서 해시값으로 만들었을 때 해시값에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이미 손실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이죠. 정보가 손실된 상황에서 원래의 메시지로 만드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로부터 해시값을 계산하는 것은 간단히 할 수 있는데 해시값으로부터 메시지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이 일방향성에 대한 해시함수가 가져야 되는 일방향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림으로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메시지로부터 해시함수 값을 얻는 것은 매우 용이하지만 해시값으로부터 메시지를 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해시함수와 관련된 용어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방향 해시함수에서는 이 일방향 해시함수를 메시지 다이제스트 함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다이제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소화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메시지가 크기가 큰 메시지가 작은 메시지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메시지가 소화가 돼서 그 크기가 작아지는 것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이제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메시지 다이제스트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메시지가 요약이 되기 때문에 메시지 요약 함수라고 하고요. 좀 더 학술적인 용어는 암호학적 해시 함수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뒤에 볼 이제 뭐 해시 함수의 특징이 그 암호 알고리즘이 가져야 되는 특징과 공통된 부분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암호학적 해시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일방향 해시함수에 입력이 되는 메시지는 프리 이미지라고 합니다. 라고도 불려지게 돼요. 즉 뭔가 사전에 라는 것을 사전에 이 해시함수라는 해시값을 얻기 위해 사전에 사용되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풀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프리 이미지라고도 불러지게 되고요. 해시값은 일방향 해시함수가 메시지 다이제스트 함수라고 불러진 거하고 같은 이유로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부르게도 되고 또 핑거프린트라고도 해줍니다. 파일에 일종의 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 핑거프린트라고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해시함수가 제공해주는 기능이 무결성 점검. 이것은 해석했을 때 완전성 또는 보전성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대체로 이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 보통 이제 무결성이라는 표현이 좀 더 보편적인 사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